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는 여러분이 본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돈의 더 깊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의 진실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여러분은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정말 그 지폐 자체나 통장 속의 숫자인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플 때 비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집이나 차 또는 다른 물질적 필요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일시적이며 외부 요인에 의존합니다. 그 요인이 사라지면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돈을 잃게 된다면 당신은 즉시 불행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일단 얻게 되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당신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때, 또는 당신의 능력 덕분에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그 기쁨 속에서 당신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한 기쁨을 가질 때 돈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돈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 부족할수록 당신의 재물운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강렬한 갈망 뒤에 두려움과 결핍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부를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지금쯤 누군가는 반박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야 월급을 받는다. 노력하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 없지 않은가?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마치 당신이 온갖 시련을 겪어야만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쓸모가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한다면 물론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큰 재산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그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만 하면 분명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는 본래 피라미드 구조이며 피라미드의 상층부는 하층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당신의 사장님은 분명 더 쉽게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더들이 항상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해야 했는지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옛날 상황이 현재 회사의 가장 낮은 직원의 상황보다 더 나빴다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들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관대하게 손을 흔들며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주고 말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리더들은 당신과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을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밝힐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비결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전수됩니다. 리더들 사이에는 세기적인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일하고 굳건히 나아가라. 열심히 일하고 절대로 지름길로 가지 마라. 그것은 그릇되고 부당한 길이며 너 자신을 해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사에게 그들도 지름길로 간 적이 있는지 되물어 본다면 아마 당신은 즉시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10억 원을 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당신의 월급이 매달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도 꽤 괜찮은 수입으로 당신이 사는 곳의 인구 70%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년 3천만 원을 저축한다면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기까지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계속 오르고 최대 3배까지 오른다고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약 10년에서 15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노력만으로 정상에 오른 걸까요? 마치 일부 사장님들이 할부 구매를 통해 인생의 첫 목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물건들을 어떻게 이익으로 바꿨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는 노력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당신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한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행히도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저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더 짧고 효과적인 길을 가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일찍 이해할수록 당신은 더 적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원래 주제인 돈의 진실로 돌아가 봅시다. 돈은 사실상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항상 순환하며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의 법칙은 바로 에너지 교환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교환의 양과 방식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재물이 끊임없이 굴러 들어온다는 말을 알고 있으며 방금 돈의 속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순환과 흐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돈을 쫓는다면 당신은 점점 더 지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강해지고 당신의 가치가 커진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사실 돈의 법칙은 중력과 같아서 질량이 클수록 인력이 더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돈을 쫓는 것보다 돈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돈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유명한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실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벌기 어렵다. 왜냐하면 돈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이다. 돈의 본질은 에너지의 순환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가치를 창출하고 베푸는 것을 도울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베풀지 않고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돈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작고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억지로 쥐려고 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 빨리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다른 문제, 즉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돈과 감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에 기댈 곳이 없을 때, 감정을 맡길 곳이 없을 때 돈도 부족해집니다. 감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경우를 겪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거나 벌더라도 지키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해 전부 잃거나 스스로 낭비하여 빈털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본질은 바로 새로운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항상 결핍, 두려움, 걱정, 모호함, 나약함, 예민함, 자존감 부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돈은 분명히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돈을 벌 길을 찾을 시간과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모든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는 없는 돈에 대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바로 당신의 재정적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가요? 여기서 저는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과 꽤 비슷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의식과 물질은 사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는 함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단지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당신 몸의 호르몬은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의미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즐겁고 관대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신의 감정은 긍정적이 되고 몸은 건강해지며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때 만족스러운 사랑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부의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 자존감 부족,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과 돈도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일상적인 감정의 축적은 결국 당신의 유전자에 반영되어 생식 세포에 각인되고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어 당신 자손의 DNA에 새겨진 잠재의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 삶의 궤적,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가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잠재의식이 재물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당신 삶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돈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셨나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의 법칙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높이면 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오겠죠. 에너지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은 모두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태어났고 만물은 나와 함께 존재한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 심지어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결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에너지 교환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은 그에 상응하는 종류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외부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만 세 번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간과합니다. 사랑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심지어 어떤 관점에서는 사랑은 위대한 이기심이며 특별한 갈망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한한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당신은 행복을 느끼고 에너지로 가득 차며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혹은 다른 말로 어떻게 사랑을 사용하여 외부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는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천둥, 번개, 비, 바람 모두 하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모두 당신이 자신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입니다. 당신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품을 때 어떤 실패나 어려움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점점 더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전하는 감사는 당신이 더 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변 세계로부터 더 나은 지원과 자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혀 좋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항상 나를 착취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사해야 하나요? 비록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각자가 자발적으로 맡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항상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영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삶을 경험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떤 일을 겪었든 그것 또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당신이 그 교훈을 잘 완수했을 때 당신의 삶은 한 단계 올라설 것이고 점차 모든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베푸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푸는 행위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겠습니까? 노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잡고 싶다면 먼저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면 어떻게 당신이 갈망하는 가치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단지 전략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베풀매의 의미는 여전히 꽤 제한적입니다. 사실 베풀매의 가장 높은 의미는 당신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베풀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베풀수록 당신은 더 많이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지고 행운도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더 나아지고 싶을 때 주도적으로 더 많이 베푸세요. 즉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노동은 바로 베풀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베풀수록 당신의 역량도 커질 것입니다. 당신의 역량이 커지면 당신의 능력과 성취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진심으로 칭찬하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힘들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친구가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최고가 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이 경쟁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비교 심리는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거리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그 경쟁과 비교 심리는 매우 해로운 함정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학습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고 최고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선생님의 주목을 받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며 친척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봅니다. 당신은 외모, 돈, 업무 성과, 읽은 책의 수, 달린 킬로미터 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각자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이 있고 누구나 독특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자신감을 잃고 다른 사람과 어느 한 측면에서 비교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친구 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5명의 재산의 평균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도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좋아져야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발전해야만 당신은 더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에너지를 흡수하며 더 뛰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때 진심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심지어 그들이 어느 분야에서 당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순간 더 뛰어나지면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이 그들을 돕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당신과 주변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할 때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독특함을 깨닫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라는 4글자는 당신이 인생에서 큰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점차 긴장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의 부담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의식, 언어,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 어린 칭찬 덕분에 더 많은 동기를 얻고 귀한 존중을 느끼며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귀중한 도움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나모리 가즈오의 한 마디를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감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무관심한 자들은 당신이 평범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삶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은 모두 당신의 에너지에 이끌린다.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가졌느냐에 따라 돈과 삶은 그에 맞춰 당신에게 반응할 것이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다음으로 저는 수면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자는 동안과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당신이 현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이 어떻게 잠들고 어떻게 깨어나는지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나요? 이것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작은 비밀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잠들고 깨어나는가? 아마 이 작은 조정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미래 삶의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당장 잠드는 방식과 내일 아침 깨어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우스운 소리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잠들고 깨어나는 걸 내가 모를 리가 있나?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수십 년 동안 매일 잘못된 습관으로 잠들고 깨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의 잠은 깊지 않고 기분은 불안정하며 에너지는 낮고 집중력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잠들고 깨어나는지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먼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몇 시간씩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고 소설을 읽다가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나요? 혹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마음이 온갖 잡생각으로 떠돌게 하나요? 이때 당신의 뇌는 멈추지 않는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로 떠다닙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불안했다가 그리고 그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한참을 뒤척인 후에야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잠드는 방식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은 완전히 의식이 없고 깨어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주의가 머릿속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은 감정과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바로 그 감정과 욕망이 다시 당신의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부추기며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은 혼란스럽고 평온하지 않은 내면 상태에서 잠에 빠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당신의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과 삶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에너지가 높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은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일단 잠이 들면 당신은 더 이상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의 순간은 바로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의 경계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은 매일 의식적으로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TV를 보지 말라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침대에서 잡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여가 활동이자 생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식으로 잠들기 약 5분 전에는 관련 없는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마음과 몸 모두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세요. 온, 색, 수, 상, 행, 식, 이 당신의 깨어있는 관찰 안에 있도록 하세요. 첫 번째 단계, 불을 끄고 눕고 눈을 감고 모든 주의를 안으로 집중하세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몸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세요. 각 부분을 하나씩 느껴보세요. 만약 불편한 곳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 더 많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마치 퇴근 후 출근 도장을 찍는 것과 같으며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하루 경험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몸을 훑어보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몸과 완전히 연결될 것입니다. 곧바로 당신은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여기에 누워 잠들 준비를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매우 간단한 단계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능숙하게 연습하면 단 1분에서 3분 안에 빠르고 집중력 있게 몸을 훑어보는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상태에서 잠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몸을 훑는 것을 마친 후 당신의 주의를 하단전으로 가져가세요. 하단전은 몸의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경혈을 포함하는 아랫배 전체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단전의 중심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이때 입을 다물고 코로 부드럽게 숨을 쉬세요. 동시에 혀가 위심몸에 닿도록 턱을 살짝 다무세요.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숨을 내쉴 때 당신의 모든 주의를 배꼽 부위로 가져가 의식이 그곳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집중력을 조절하여 부드럽게 그것을 하단전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마음은 잡념이 없어지고 감정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잡생각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당신의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잠드는 방법이며 수면 정념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말 간단하죠? 위 내용은 수면 정념의 두 가지 기본 단계이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상태로 잠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정념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어떤 사람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는데 무슨 지도가 필요해? 그냥 눈 뜨고 기지개 켜고 침대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행위가 아니라 깨어나는 순간의 당신의 의식 상태입니다.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지난 밤의 꿈을 회상하는 사람인가요? 혹은 깨어나자마자 그날의 계획에 대해 걱정하며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나요? 당신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고민거리를 즉시 떠올리나요? 혹은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고 소셜미디어를 열어 메시지와 알림을 확인하나요? 바로 눈을 뜨지 마세요. 먼저 잠에서 막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첫 순간을 이용해 자신의 호흡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잠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주의를 호흡에 집중하세요. 코로 숨을 가득 들이마시고 공기의 흐름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세요. 이 첫 숨을 내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밤에 어떤 꿈을 꾸었든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든 모든 것이 이 숨을 통해 제거될 것입니다. 동시에 호흡은 당신의 주의를 다시 당신의 몸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첫 숨을 다 내쉬고 나면 다음으로 당신의 모든 주의를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며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 과정 내내 당신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단지 그 미소를 느껴보세요. 이 미소는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한번 경험할 기회를 얻은 새로운 날의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끄는 방법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아무 생각 없이 이 순수한 미소에 잠겨보세요. 이 상태를 약 10초에서 20초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눈을 뜨고 부드럽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깨어나는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실천해야 할 올바른 방법입니다. 배우셨나요? 만약 당신이 이 습관, 즉 밤에는 정념 수면을 하고 아침에는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곧 당신의 삶에서 기적적인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에게 많은 가치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